2026년 2월 28일 관심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타이틀에서 확인을 해 보듯이 2차 전지에 관심을 좀 가져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I에 대한 내용 먼저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종목을 올려 드릴 때 당장 내일 사라 혹은 이번 주 안에 사라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흐름이 나오면 매수하라는 의미를 먼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 SDI의 경우는 2026년이 영업이익이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보게 되면 12억이겠죠. 지배 수준으로는 383억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여전히 적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27일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하나증권에서 전기자동차 시장의 부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가파른 성장세가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의 최근 컨퍼런스 콜을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결과 2026년에도 역시 전기차 전망은 매우 부정적이다. 수요 시기는 2027년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상치를 확인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2027년에는 이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이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은 여전히 적자가 지속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수요 부진 속에서도 차세대 기술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중 원통형 46 시리즈와 리튬망간 리치 배터리의 양산 가시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밑으로 쭉 보게 되면 ESS 수요에 대한 모든 관련 배터리 기업이 강한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리튬 인산철과 장수명 저원가 계열 소재 개발을 가속함으로써 전기차 부분의 성장 둔화를 ESS로 보완하려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삼성 SDI의 실적을 보게 되면 2026년의 실적은 적자가 지속이 되겠지만 2027년에는 흑자로 턴 어라운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분기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3분기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겠지만 1, 2분기에는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기술적인 반등 혹은 기술적 매매로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삼성 SDI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것처럼 사실은 보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수급적인 흐름과 함께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27년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이 되었던 80만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술적으로만 보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도 역시 비슷한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적인 측면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2026년까지는 적자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LG화학의 경우는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첫 번째는 LG 엔솔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 이슈는 경영권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헤지펀드에서 이 LG화학의 경영권에 대해서 태클을 좀 거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LG엔솔의 지분을 더 팔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경영권에 이사진을 포함을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적으로 보면 만약에 매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집의 순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의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 반등이 나왔던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도 동반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전에 많이 올라왔고 2026년에도 역시 적자가 지속이 되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주봉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100만 원을 넘던 주가가 41만 원대까지 떨어진 거죠.
물론 이때의 주가의 흐름에서는 2차 전지 업종인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제외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적어도 75만 원 수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었던 곳이 이 가격이었죠.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LG 화학까지 보셨으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역시 체크를 해 봐야겠죠. 일단은 어제 나왔던 뉴스를 한번 체크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7시 22분, 날짜로 보게 되면 2026년 2월 27일 날 7시 22분에 나왔던 뉴스예요. LG에너지 솔루션이 폴란드 브로치와프 공장에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인 46 시리즈 양산을 위한 46인 EU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폴란드 공장의 파우치형 생산 라인 일부를 46mm의 원통형 배터리 생산 시설로 전환하는 프로젝트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은 차세대 배터리를 현지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유럽 내 기술적 독립성과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파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앞서 봤던 두 개의 기업과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25년에 실적은 흑자가 유지가 됐습니다. 물론 큰 폭으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2026년의 실적을 보게 되면 LG 화학과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적자였잖아요.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은 실적이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흑자가 유지가 되게 되면서 실적이 거의 5배 가까이 늘어나죠. 6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7, 8에 56이니까 한 6배 정도 늘어나네요. 실적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 두 종목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 6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위아래 방향이 다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주가가 올라갈 경우도 역시 상승 여력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할지를 조금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위아래 방향은 다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조정을 받아도 올라가도 매수를 하는데 어설픈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배터리 3사 2사 뭐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외에 빠르게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바이넥스의 실적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흑자 전환이 되었고요. 2026년에 거의 3배가 넘게 당기순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205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2020년 이후에 실적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0년의 경우는 이때는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 다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2024년의 실적은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27,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격으로부터 40에서 50%는 목표 주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봉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박스권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스권을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난 금요일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매수 가능합니다. 다만 일탈가를 짧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유는 박스권 하단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탈가 짧게 잡고 대응하게 되면 바이넥스도 충분히 매매 타이밍에 나오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GI 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 뉴스 하나가 나왔어요. 2월 28일이고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2028년이 어떤 날이냐면 희귀질환의 날이래요. 희귀질환의 날. 그래서 희귀질환 관련된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가 GI 이노베이션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I 이노베이션의 경우는 어제였어요. 국내 사모가 CG 전환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익 나는 종목이 없죠. 역시 GI 이노베이션 2025년 달까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했던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GI 이노베이션 역시 기술적인 매매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의 상승 여력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21,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흐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승하고 21,000원에서 조정을 받고, 상승하고 21,000원에서 조정을 받고, 이번에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 21,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전에 지지와 저항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매수할 수 있는 구간까지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GI 이노베이션 관심 종목으로 포함이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가온그룹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OTT 사업과 AI 솔루션이 결합된 디바이스를 주력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솔루션과 통합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가온 브로드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회사겠죠. 또한 전 세계 90개국의 240개 방송통신 사업자 네트워크를 확보를 해서 AI 토탈 솔루션, OTT, 네트워크 디바이스, 로봇 통합 플랫폼을 제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실적은 나쁘지가 않아요. 실적은 2022년 실적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더 높은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이죠. 실적은 뛰어넘지는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부터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흑자가 턴어라운드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3,000원 부근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13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보면은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차트를 볼 때 주봉을 보시는 게 좋아요. 2021년의 실적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2022년의 실적과 버금간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라고 하면 13,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지지와 저항이 공존하는 곳까지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기술적인 분석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올 만한 조건에 부합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세이에스24 홀딩스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25일 날 확인해 보게 되면 중단 영업 부분이 발생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 손실이 조금 발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적자가 지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배당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내려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그동안 배당을 250원 정도로 계속적으로 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4월 배당주로 이슈가 되는 종목이 한세이에스24 홀딩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4
홀딩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지주사라는 거죠. 지주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를 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도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바닥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만 확실하게 돌아선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그냥 편안하게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를 이런 종목을 한다라고 하면 분할로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전에 저항 부분까지 올라온 모습이었는데 뭐 리스크만 확실하게 갖추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뭐 배당에 대한 모멘텀,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한세 예스24 홀딩스의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거의 6%에 가깝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배당 수혜주로의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역시 관심 종목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아직은 존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모를 때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이슈가 많이 됐던 그런 시기에 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언급을 해드린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실적까지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8배 정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2024년의 실적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의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가는데 한계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2024년의 실적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2024년의 고점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 모멘텀이 계속 형성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경우는 이 가격도 뛰어넘을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30% 이상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관심 종목으로 편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올라가다가 저항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분할 매수가 바람직하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레이언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관심 종목을 찾아본 것 중에서 오늘은 탑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월 27일 날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와 HBM 수요 급증으로 반도체 검사 공정의 정밀도와 속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바텍의 관계사이자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 전문 업체인 레이언스가 산업용 자동 엑스레이 검사 시장을 겨냥해서 고도화된 플래시 시리즈 디텍터를 27일 날 시장 공략을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엑스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임플란트와 연관됐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산업의 AI 그 다음에 반도체 쪽으로 이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 단위의 미세 검출이 수율과 직결되게 되면서 기존 광학 방식을 넘어서서 AXI 혹은 3D 엑스레이 CT 기반 정밀 검사 수요가 증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러한 제품이 지금 레이언스에서 만든 플래시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2021년 국내 최초로 출시한 인라인 AXI용 초고속 동영상 디텍터를 기반으로 성능을 고도화된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 외에도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제품을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의 실적을 뛰어넘는 모습이었죠.
분기로 확인해 보게 되면 1분기, 2분기가 실적이 긍정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탑픽3는 레이언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이넥스, 세 번째는 LG에너지 솔루션인데 물론 수급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주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의 실적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만약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 9,000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가와 실적을 비교를 해 보게 되면 탑픽이라는 거예요. 원래 실적만 확인을 해 보게 되면 바이넥스가 탑픽이죠.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오니까. 그런데 주가의 위치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레이언스가 탑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거래량이 많이 없던 종목이었는데 어떤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게 되면 자꾸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도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도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눌림목을 이용한 매매를 하게 되면 아마 레이언스 적어도 60% 이상은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요건이 갖춰져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9개 정도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 종목들이 왜 움직이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매매하는 스타일은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매하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실적과 차트가 다 좋은 종목들이 좋아요. 하지만 단기적인 급등이 나오게 되면 증권사에서 실적을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을 같이 파악을 하시면서 종목 분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 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